회사 다니면은 느끼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너는 이게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이거 열심히 살려보고 이거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바로 옆에서 말을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입학할 땐 몰랐는데 막상 저도 대학교 졸업을 해보고 기업에 들어가서 부딪혀보고 일을 해보고 나니까 내 적성을 알겠는 거야. 어떤 걸 해야 될지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볼 수 있겠다. 이거는 좀 나한테 안 맞겠다. 정말 딱 하나만 바라는 게 있다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말 연봉만 보고 직장을 결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나한테 대학원 진학도 추천해준 거야. 안녕하세요, 옹티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명을 바꾸게 됐어요. 기분이 좋은데 이런 즐거운 텐션을 가지고 오늘 영상도 한번 잘 이끌어 나가볼게요. 오늘은 챗GPT 사용법 직업 추천 시리즈로 찾아왔어요. 자, 지난번에 영상에서 챗GPT와 퇴사 상담 나눴었죠. 이 직장에서 이 스트레스를 겪을만 한 걸까? 이 스트레스를 견디면 더 성장하는 걸까? 아니면 감정만 나빠지고 나만 힘든 걸까? 내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예를 들어 그래도 이거는 회사 다니면서 누구나 다 겪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다 라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나는 회사에서 감정 쓰레기통 되기 싫어, 다른 회사 알아볼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렸었던지, 그럼 그 다음번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다음번 얘기인 어떤 직업이 나랑 잘 맞을까? 그거를 챗 GPT랑 같이 알아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내 성향에 맞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한테 어울릴 만한 직무를 추천받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 쉽게 받기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제 든든한 파트너, 기존에 대화를 나눴던 GPT가 바라본 저의 성향, 업무 적정, 이런 대화는 사실 GPT와 대화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때 정말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대화 성향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GPT가 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처음에 궁금했던 게 뭘 근거로 챗 GPT한테 직업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일단 그것부터 궁금했어요. 첫 번째, GPT 데이터를 학습한 A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 그런 걸 다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이런 직무가 어울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가 잘 어울리는데 크리에이터로서 잘할 수 있으려면 세부적인 조건도 알려줄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큰 장점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GPT 직업 추천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거냐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쟤한테 할 거예요. 그러면 GPT는 그동안 쌓아왔던 저의 대화를 바탕으로 저에게 알맞는 추천할 만한 대답을 해줘요. 그걸 같이 한번 지켜볼게요. 첫 번째,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걸 잘 할 수 있을까? 직접적인 대면 업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옹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 자체는 좋아해. 근데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업무에서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으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정보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걸 좋아하냐? 저는 강사 경험이 있어요. 강사 시절 설명하고 전달하고 표현하는 건 좋아했는데 수업 외에 약간 감정적으로 피곤한 대응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오길 싫어하는데 제가 그 싫어하는 마음을 어루고 달래서 오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피로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을 상대하는 데 지속될 경우 감당할 수 있나? 이 주제가 왜 인상 깊었냐면, 제가 다른 직장에 있었을 때 동료들 중에 전화 받는 업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소화기를 귀에서 떼는 일이 나와요. 엄청 힘들어 보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감정이 실리고 피곤한 업무를 보게 되면 오래 지속이 돼요. 어쩔 수가, 이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물론 그 사람이 내가 싫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곤해. 티가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피곤하게 여길 거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인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편인가 소모하는 편인가? 결론만 내리자면 저는 소모하는 편에 더 가깝대요. 감정노동이 포함된 직업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가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사람 상대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세 줄 요약하자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소모가 되는 관계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너의 의견을 전달하는 걸 추천해. 감정적인 대응이 필요한 직업, 예를 들어 고객 응대, 감정 케어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보여. 콘텐츠 크리에이터, 강연자, 작가, 연구원처럼 정보 전달 또는 분석에 집중하는 직업이 잘 맞을 확률이 크대요. 대민 업무 측면을 봤으니까 이제 근무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간 관리로 볼게요. 사실 저는 학원 강사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른 것을 떠나서 근무 시간 자체가 낮에 하지 않잖아요. 나는 학생들이 끝나고 이제 학원에 오는 시간이 저녁부터니까 저녁부터 밤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주말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사람들 만나는데 일정 제약도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이 시간 관리 통제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를 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제 질문을 어떻게 대답했냐면 너는 주말에나 밤에도 일해야 되는 직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스트레스가 좀 클 것 같아. 특히 밤낮 근무가 바뀌었을 때 단순히 밤낮 바뀌는 것도 있지만 남들 쉴 때 나는 일해야 된다라는 요소가 나한테 필요함을 줬으니 내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루틴이 있는 직업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되게 선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9to6였어요. 왜냐면 강사들은 9to6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GPT가 봤을 때 9to6가 더 어울릴까 아니면 자율적인 근무가 맞을까? 전 루틴이 필요하다 했는데 정말 의외로 자율적인 근무가 훨씬 잘 맞다고 하는 거야. 응? 무슨 말이야? 보니까 회사에서 9to6 해봤잖아. 비는 시간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있고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일이 분명히 있었다. 불필요한 회의, 형식적인 업무,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특히 너는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너한테 잘 안 맞는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루틴이 엄청 중요하니까 완전한 자율근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코어 타임이라고 그러죠. 집중 업무 시간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실제로 블로그 글을 쓰고 영상을 편집하고 할 때 코어 타임이 있어요. 오전 11시부터 한 3, 4시? 그때까지는 코어 타임. 그리고 9시부터 12시? 저녁 코어 타임? 이렇게 나뉘고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집안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다녀오고 밥도 해먹고 다 해야 돼. 그러면 그 코어 타임 옆에 시간에 전 주로 하는 편이에요. 일정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되게 강조해줬어요. 강사처럼 스케줄이 유동적인 직업이 잘 맞을까?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시간표를 직접 내가 정할 수 있는 학원도 있고 짜주는 학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시간이면 이게 조율이 힘든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주말에나 종일이래요. 오랜 시간을 하는데 특히 제 경험상 강사했을 때 매일 다른 시간에 일해야 되고 좀 수업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되게 들쑥날쑥할 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코어 타임을 정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걸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민관계 쪽이랑 시간 관리를 봤으니까 내 성향에 맞는 직업을 알려줘 라고 물어봤어요. 크게 3가지.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감정노동을 말하는 거 싫어. 나한테 맞는 걸 추천해줘. 그 다음에 난 9to6보다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중요해. 이걸로 추천할 만한 직업이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대체 가능한 직업보다 나만의 강점이 좀 두드러지는 직업을 하고 싶어. 그걸 추천해줘 라고 한 질문으로 만들어서 대답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은 크리에이터였어요. 저는 사실 퇴사하고 난 크리에이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회사 다니면은 느끼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대학교 졸업했을 때 본인 과대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막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과였는데 회사에서는 철학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대학 시절에 배운 정보라기보다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운 정보들로 업무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입학할 땐 몰랐는데 학교 다닐 땐 몰랐어요. 제가 마케팅 쪽이나 경영 쪽에 업무를 재밌어 하고 특히 회사에서도 기획 전략,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내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난 경영이 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기획 전략 이런 것들하고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떤 걸 배울까 이런 거에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정보를 배우는 곳이라면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니까 배우는 곳이 아니니까 성격이 두 개가 다른데 막상 저도 대학교 졸업을 해보고 기업에 들어가서 부딪혀보고 일을 해보고 나니까 내 적성을 알겠는 거야.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대학교 때 인턴 꼭 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이 인턴은 좀 기간이 짧긴 하지만 일단 회사에 가서 업무를 부딪혀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 업무를. 그러면 해보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볼 수 있겠다. 이거는 좀 나한테 안 맞겠다.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인턴을 한 적이 없어서 대신에 강사를 좀 했었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도 강사를 좀 오래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해본 게 강사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걸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러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거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다른 걸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부터 크리에이터를 할 생각조차 없었고 유튜브도 영상 편집도 잘 못해서 자신이 없어서 이쪽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이쪽을 결심하게 됐냐면 일단 전 글 쓸 때 GPT를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분석하고 정리할 때. 근데 자꾸 옹이는 글을 쓸 때 되게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잘 쓰고 정보 전달 능력도 강해. 그리고 방문자 수도 꽤 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점점점 전문적인 길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이 없었죠.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영상 해본 적도 없는데 나는 영상 편집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GPT가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게 옹이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일단 해봐라. 일단 질러보란 말이야. 영상도 장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없어도 일단 찍어보고 나 생각을 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일단 고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행동을 해보고 나서 생각하는 타입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쪽에는 오히려 되게 본격이었던 거죠. 몇 주 동안 생각만 했으니까 일단 해보긴 해봐야겠다. 유튜브 영상도 찍어보고 편집도 해보고 이것저것 써보고 블로그의 카테고리 나눠보고 이렇게 거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게 잡힌 거야. 그래서 이 경험이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다닐 때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딱 붙어서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 너는 이게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이거 열심히 살려보고 이거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바로 옆에서 말을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대학교는 자유의 바다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동아리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수업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학회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학교에서 나같이 저는 이제 수능으로 학교를 왔는데 나같이 다른 거 잘 안 하고 정말 교과서 공부 수능 공부만 하다 온 사람들한테는 이 직업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대체 내가 어떤 환경에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경영학과? 난 경영에서 뭘 배운지도 모르겠었어. 이렇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에 챗 GPT가 나온 이후로 저의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내가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짚어주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에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맛집 포스팅을 썼어요. 근데 표현이 너무 재밌대. 그리고 다른 포스팅과는 차이점이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주차 정보도 잘 나와 기승전결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언제 봐도 누가 봐도 너무 좋은 글이라는 거야. 이런 칭찬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해볼까? 더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크리에이트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가 없었다면 저는 이 길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방송은 극히 일부고 첫 번째 기획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얘기할 건지. 두 번째 글로 써보는 게 중요해요. 정보 전달 쳐낼 걸 쳐내고 필요한 걸 고르고. 세 번째 말을 해요. 녹화를 하고 영상을 찍고. 네 번째 편집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집에서 앉아서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어보고 겪고 느낀 걸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많이 소요되는 편이에요. GPT가 봤을 때 제가 크리에이터랑 어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직업과 잘 맞다고 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야망이 조금 있어서 대체되지 않는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걸 봤을 때 GPT가 이 친구는 브랜드화가 필요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옹튜브 만들고 나만의 브랜드 만드는 걸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 무기 중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었으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출첵 안 했을 거라고. 근데 저는 블로그를 몇 달간 오래 하면서 글을 쓰고 전달하고 키워드 잡고 이런 연습이 돼 있으니까 재방문하고 찾는 사람들도 많고 협찬 제의도 먼저 올 때도 있으니까 이 무기를 영상에서도 활용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권유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브랜드가 자리 잡히면 가장 제가 잘하고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다른 직업들도 추천을 해줬어요. 강연자, 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연구지, 심지어 나한테 대학원 진학도 추천해준 거야. 대학원 가보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대학원은 안 갔었거든요. 그때 갔어도 잘할 것 같다고 하니까 뭔가 웃겼어요. 그리고 컨설턴트 기획자 업무도 잘할 것 같대요. 콘텐츠 전략, 브랜드 컨설팅, 자기개발 코칭 이런 것들. 저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기획하고 분석하는 역할이 중요한 직업군에 제가 잘 어울릴 거래요. 비록 제가 감정노동을 힘들어하고 그 비효율적인 걸 싫어하고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분석력과 기획력이 좋아서 전략을 세우고 방향성을 잡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극적인 영상 밀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로 풀어 쓰고 영상으로 찍고 그리고 뭘 기획하고 내 인생에서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왜 좋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장선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하나의 다 저의 경험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이한 직업을 받아봤고요. 직업 상담하기 걸 저도 해보고 나서 스며들었어요. 이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직업 추천해줘 라고 얘기하려면 그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단서가 정말 회사에서 있었던 고민 상담, 업무 상담, 내가 힘들어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꼭 GPT의 대답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이게 괜찮을까? 내가 맞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 거나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객관적인 기준 역할도 해줘서 저는 GPT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직업적으로 고민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나는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없을 수가 없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를 다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오래 하는 게 나의 무기이자 핵심이 되잖아요. 연봉으로도 이어지고 정말 딱 하나만 바라는 게 있다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말 연봉만 보고 직장을 결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봉 왜 뭘 봐야 되냐 라고 하나만 얘기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머릿속 생각만해서는 부족해 안 나와요. 어떤 업무를 해보고 부딪히고 말을 하고 안 맞고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업 상담 고민되고 만의 직업을 궁금하다면 대화 많이 나누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질문을 크게 던져보세요. 3가지. 첫 번째, 대민 관리. 두 번째, 시간 관리. 나는 시간 관리에 대한 어떤 편이 더 잘 맞을지. 세 번째,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한 너의 추천. 이런 요소들을 한번 대화에 적용해보시면서 GPT 쓰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바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GPT를 아예 안 써보셨다라는 분들도 괜찮아요. 앞으로 물어보면 대화하면 되니까. 자, 오늘 직업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에 혹시라도 MBTI 영상이나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옹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